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제1부에서 통합사회를 공부하고 있는 김현진 선생님입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학교를 등교해서 선생님하고 이제 수업을 한 시간 했어요. 처음 이제 만남의 시간을 가졌는데 선생님이 첫 시간이라서 수업을 하지 않고 오리엔테이션을 좀 했죠. 1반부터 8반까지 친구들 만났고 앞으로 1년 동안 선생님이랑 관계를 잘 맺고 수업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1년 동안에 할 잔소리를 선생님이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선생님이 여러분들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학교생활 잘 적응하고 즐겁게 학교생활 하라고 한 뜻에서 좋은 말들 많이 해줬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되게 큰 도움이 됐기를 바래요.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준비해서 많이 해준 거니까 앞으로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만나지 못하고 수업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선생님이 많이 못 해줄 것 같아서 1년치를 미리 당겨서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온라인 학습을 집에서 하게 됐는데 시험 범위 관련해서 선생님이 쭉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 수업은 네 번째 파트, 중단은 네 번째인데 원래는 중단을 세 번째를 해야 되죠. 그쵸? 그런데 그 부분이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의 역할 뭐 이런 거라서 상당히 중요해서 그 부분은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일주일 쉬고 그 다음 주에 등교할 때 교실에서 만나가지고 준비를 더 많이 해서 정말 자세하고 재밌고 즐겁게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단원을 중단원 세 번째를 건너뛰고 중단원 네 번째를 같이 수업을 할 거예요. 자, 오늘도 선생님은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이해시킬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열정을 품고 수업에 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는 다 이해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수업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오늘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중요한 내용은 뭐 밑에 있는 이 정당화 조건 이거고 앞부분은 이제 좀 더 빨리 해서 한 20분 안에 오늘 진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을 같이 즐겁게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단은 네 번째인데 준법의식과 시민불복종이 필요한 이유, 이 제목이 곧 내용이에요. 오늘 보일 내용은 우리가 왜 법을 잘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랑 법이 잘못됐을 경우 정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법을 지키지도 않을 수 있다, 불복종 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죠. 준법의식이 필요한 이유. 우리는 왜 법을 지켜야 하는가? 뭐 이 이야기인데 사실 법이 되게 많죠. 뭐 경제법, 노동법, 뭐 교육관련법, 뭐 사회법 되게 많은데 그 법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 사실 다 알 수 없지만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불편하지. 제재를 받기도 하고, 그죠? 뭐 다른 공동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기에 좀 많이 불편함이 있어요. 하다못해 교통법도 신호등 하나 지키는 것도 다 도로교통법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법을 지킬 필요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자, 과거부터 지금까지 법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법에 대한 인식의 변화인데 시민혁명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자, 시민혁명 이전에는 법은 통치자, 즉 권력자죠. 권력자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이었죠. 수단. 그러니까 통치자의 자의적 지배, 그게 이제 독재가 되는 건데, 법을 가지고 독재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독재를 정당화시켜주는 역할을 법이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예를 들면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가 했던 말이죠. 짐이 곧 국가다. 본인 왕은 곧 국가다. 내가 곧 나라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무조건 따라라. 나의 권력은 하늘이 솟다. 왕권 신수선. 그리고 이제 법을 만들지. 법은 형식적인 거야. 국왕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고 법도 만들 수 있고 시민들에게 어떤 권리도 부여할 수 있고 법에는 써 있지만 그 법은 정의롭지 않아요. 하지만 따라야지. 왜? 법이 권력자에게 그 힘을 부여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으니까. 그게 잘못된 법인 걸 사람들은 몰랐던 거지. 그래서 어쨌든 시민혁명 이전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동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권력자의 자의적인 지배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법은 안타깝지만 통치자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법이 권력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바뀌게 되는데, 우리가 전 시간에 선생님한테 이제 배웠을 거예요. 온라인 학습에서 배웠는데 시민혁명에 영향을 준 세 가지 사상적 배경이 있었잖아. 그죠? 첫 번째가 천부인권 사상. 인간의 권리는 하늘이 줬다.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거랑 계몽 사상.
인간은 이성의 힘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바꿔나갈 수 있고 좀 더 나은 발전된 사회 만들 수 있다는 이성에 대한 믿음. 그다음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라 했죠. 사회 계약성. 이 사회, 국가, 정부는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개개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합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자연 상태는 불안하니까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정부를 만들고 거기에 따르기로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고, 만약에 우리에게 기본권을 보장해줘야 하는 정부나 법, 국가가 책임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걸 다시 새로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선생님이. 그래서 이 세 가지 현상적 배경을 바탕으로 혁명이 일어나요. 혁명.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 권력자, 잘못된 권력자들의 독재,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법은 왕이라 할지라도 법에 써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고, 법은 국민 대표인 의회가 만들었고, 의회가 만든 법 아래 모든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법치주의를 천명한 거죠. 그래서 시민혁명 이후에는 법의 역할은 절대 권력, 왕이 가지고 있는, 통치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이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권은 전에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을 했죠. 정부 이권, 자연적으로 주어진 인간의 권리, 자연권, 그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 기본권, 다 같은 개념. 법은 우리의 인권, 정부 인권, 자연권,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법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법을 잘 지켜야 거기 써 있는 우리의 이 정부 인권, 기본권, 자연권을 보장받는다. 간단하죠? 법을 잘 지켜야 기본권을 보장받는다. 그 이유. 그래서 민주국가에서 준법의식이 필요한 이유, 금방 얘기했잖아요. 법은 땡땡을 실현하는, 땡땡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법은 정의로워야 되잖아요. 여기 들어간 말은 정의가 되겠지. 정의는 각자의 몫을 돌려주는 거야. 노력한 만큼 상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받고, 그리고 좀 남들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좀 배려하고 도와줘. 이 평등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얘기는 이제 선생님 기본권 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법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누가 봐도 올바른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실시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의 보장해야죠. 이거 금방 또 얘기했던 거, 인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준법, 법을 잘 지켜야 돼. 네,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보장받으려. 그런데 이제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모든 법이 정의롭고 우리의 권리를 다 보호해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법이 잘못 제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식민 지배를 받는 국가에서는 지배받는 사람들이 되게 부당한 법에 막 항의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시민 불복종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두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시민 참여의 필요성. 정의롭지 않은 법으로 인해 인권이 침해된다. 우리의 기본권이죠. 헌법에 나열되어 있는 자유권, 평등권을 비롯한 다양한 기본권들. 자, 이게 침해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되겠죠. 인권 침해 바로 잡아야 되고.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줄게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사례가 좀 있었는데 믿기지 않겠지만,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통치하던 그 시절, 독재 정치가 횡행했던 그 시절에 믿기지 않지만 밤 12시만 되면 사이렌이에요. 사이렌. 이게 무슨 소리지? 집에 들어가라고. 위험하니까 나다니지 말고, 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까 나다니지 말고. 그래서 통행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를 국가가 침해하는, 법에 써있어. 밤 12시가 되면 집에 들어가라고. 안 들어갈 경우에는 체포하고 가둘 수 있다. 이렇게. 뿐만 아니라 더 기가 막힌 건 머리 기르면, 여러분들 그 개성, 머리를 얼마큼 기르고 머리 스타일 어떻게 할, 그건 내 자유잖아. 그죠? 그런데 두발 길이를 제한했어. 그래서 장발 단속을 했지. 장발 단속. 남자가 머리를 기르면 경찰이 가위를 가지고 다니면서 붙잡아서 막 머리를 자르고 경찰서에 가두고 그랬단 말이야. 이게 내 신체를 내 마음대로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이게 말이 되냐고. 그지? 그 다음 여자 같은 경우는 치마, 미니스커트를 단속했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자, 정의롭지 않아. 우리의 권리를 침해했잖아. 옷도 내 마음대로 못 입고,
머리도 내 마음대로 못 기르고 이건 국가 권력이 남용된 거고 통치자의 자의적지배야. 이거 자기 마음이야. 머리가 길면 어떻고 좀 치마가 짧으면 좀 어때? 그 본인 생각이잖아. 그렇지? 우리는 좀 자유롭고 싶다고 예쁘고 싶다고 멋부리고 싶다고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인권침해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정의롭지 않은 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나온 거야. 시민 불복종. 복종하지 않겠다. 어떤 거에? 정의롭지 않은 법에 대해서. 정의롭지 않은 법에 대해서는 시민은 불복종하겠다. 이런 의미지. 사실. 그래서 시민 불복종의 명확한 개념, 의미는 요거죠. 부당한 법이라든지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 이런 것들이 잘못됐어.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바로잡아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부당한 법 정책을 바로잡을 목적으로 행하는 의도적 위법행. 법을 지키지 않는 거야. 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위법이지. 그래서 이걸 다른 걸 표현하면 불법, 거부라고 할 수 있어. 법을 지키는 것을 거부한다. 왜? 부당하니까. 우리 기본권을 침해하니까. 나는 굳이 저 법을 지키지 않을래.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하거나 법을 지키지 말자라고 연대해서 활동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법이 없어지면 우리의 기본권은 다시 온전히 보장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민불복종 의미 중요하니까 개념 잘 알아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의미보다 이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법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나 저거 안 지킬래. 야, 우리 저거 지키지 마. 이게 아니라 내 개인의 이 뭐 일부 특수 집단의 이익에 위반돼서 저 법이 잘못됐다. 이거 내 땅인데 국가가 개발하지 못하겠다. 나 이거 안 지킬래. 뭐 이런 거 안 돼. 이런 건 사실 안 돼서 정당화시키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 어떤 법이 부당하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 법을 지키지 않겠다라고 명백하게 우리가 이유를 말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배울 내용의 하이라이트. 그래서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거 하나씩 살펴보고 이제 파워포인트 자료를 통해서 사례를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민불복종 운동의 정당화 조건은 첫 번째, 불복종. 내가 거부하는 그 법이 정의에 위배돼야 돼. 정의롭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누가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러니까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옆에 친구, 우리 부모님, 내 사회에 같이 사는 공동체 사람들이 저거 잘못된 법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이런 거죠. 그렇지? 그래서 그 법을 거부하는 이유지. 목적이야. 목적의 정당성이 되겠지. 법을 거부하는 이유가 정당해야 돼.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하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어떻게 침해하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난 안 지키겠다라는 명분이 되니까. 그치? 목적이 여기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헌법 소원이나 집회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불가능해. 이게 뭐냐면 저 법이 잘못됐는데 그 잘못된 법을 바꾸려고 내가 모든 노력을 다 해봐야 돼. 예를 들면 인터넷 게시판에 글도 올려보고 1인 시위도 해보고 신문에 글도 넣어보고 행정관청에 가서 따지기도 해보고 안 되면 소송. 저 법이 헌법에 있는 어떤 가치에 위배가 되니까 효력을 상실하게 해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게 헌법소원이에요. 개인이 기본권에 침해당하면 그 침해된 법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 이게 마지막 최우선의 요구. 이런 거 저런 거 다 안 될 경우에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후 수단성. 선생님 열심히 수업하는데 갑자기 종소리가 들리네. 자, 최후 수단성. 그래서 사례를 하나 이해하기 쉽게 해줄게요, 선생님이. 자, 요즘에 코로나가 막 유행을 하다 보니까 감염된 사람이 여기저기 막 다녀요, 그죠? 그래서 국가가 그 사람의 감염된 사람의 동선을 알리잖아, 그죠? 그래서 국민의 어떤 질병으로부터의 안전,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앞으로 모든 사람의 휴대폰에 위치 추적 장치를 달기로 했어, 국가가.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해? 물론 이유는 납득이 가, 조금은. 네. 만약에 뭐 감염된 사람이 어디 갔는지 밝히지 않고 뭐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 저쪽 사람 다 병에 걸리잖아. 그래서 어떤 국가 차원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의 사생활을 이거 감시하겠다는 거잖아. 내가 어디서 뭘 했다는 걸
국가가 아무 때나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개인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는 거지. 그럼 잘못된 법이잖아.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했다. 그래서 이제 목적 정당성 이야기했었고, 이걸 없애기 위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집회, 시위, 뭐 인터넷 글 올리기, 뭐 헌법소원 다 해봤는데 안 돼. 그럴 경우에 이제 시민 불복종을 하는 거지. 지금 예를 이렇게 한번 들어갔어요. 그다음 세 번째 조건은 처벌을 기꺼이 받음으로써 법 체계를 존중한다. 나는 법을 준수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되니까, 나는 정의롭지 않은 이 법은 지키지 않지만 이거 지키지 않음으로써 내가 받는 처벌은 감수하겠다라는 거지. 정의롭지 않은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거지 다른 법을 거부하겠다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세 번째는 처벌에 감수가 되는 거지. 정의롭지 않은 법을 거부함으로써 나에게 생기는 불이익을 나는 받겠다. 그래서 나는 다른 법 체계를 존중한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마지막 네 번째,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왜?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폭력적인 방법을 쓴다라면 나는 또 법을 어기는 거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네 번째가 비폭력성이 되겠지. 그래서 네 가지. 아주 좋죠. 이게 원래 서술형으로 낸다라면 이것 중에 뭐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쓰기 보통 많이 내는데 객관식으로 내기 딱 정말 중요해. 강조한 이유가 있어. 그래서 정당한 조건 네 가지: 목적의 정당성, 최후 수단성, 처벌의 감수, 비폭력성. 반드시 머릿속에 잘 입력해두세요. 자, 이제 마무리하러 멀티제로크로 가겠습니다. 자, 이동! 이거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위해 제가 야심차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시민 불복종 운동. 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정책을 변형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의도적인 준법 거부 운동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잘 나와 있어요. 잘 보시고 이제 그 사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죠. 간디의 소금법 행진.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를 받았을 때 영국이 인도인들이 먹는 소금에다가 아주 큰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소금은 우리가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탈진해서 썰어져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 중에는 다 소금으로 간을 하는 거지. 빛과 소금이라는 말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아주 비싸게 소금을 사 먹어야 돼. 그래서 그 법을, 영국의 소금만 사 먹게 한 그 법을 거부하면서 간디가 평화롭게 행진을 하고 바닷가에 가서 소금을 만들고, 근데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집회나 시위를 못하게 돼 있어. 근데 그거를 어긴 거지. 그러니까 간디가 한 게 바로 뭐냐면 시민 불복종 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여기다 써봤어. 그 네 가지가 어떻게 해당되는지. 첫 번째, 목적의 정당성. 소금법 때문에 가난한 농민들은 소금을 못 사먹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렇죠? 생명권의 침해를 받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최후수단. 영국에서만 소금을 팔고 그 값을 올린 이유로 간디가 평화롭게 20km 행진을 걸었다. 아까 다른 모든 걸 해봤을 거야. 그래도 안 됐으니까 그걸 거부하는 운동을 했겠지. 그 다음에 처벌의 감수. 영국의 식민지인 상태에서 시위했다는 건 처벌을 받겠다. 그걸 감수하면서 시위를 한 거지 사실. 그 다음에 비폭력. 폭력적인 거 없이 그냥 바닷가까지 걸어간 거고, 걸어가서 소금을 만든 것 뿐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배운 목적의 정당성, 처벌의 감수, 최후수단, 비폭력성이 다 들어가 있지. 다음 사례. 여기 보면 마틴 루터 킹의 흑인 인권 운동인데, 이제 아주 유명한 분이죠. 미국에서 이제 흑인 인권 운동을 위해 아주 노력하신 분인데, 흑인에게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고 뭐 버스 좌석에서도 뭐 백인들만 앉게 하고 흑인을 허석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인종에 대한 차별 때문에 이분이 승차 거부 운동, 법기 행진 등 인종차별법의 개선을 요구했고, 평화적 방법으로. 그래서 결국은 인종차별이 폐지가 됐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대표적인 시민 불복종 운동의 사례고, 아래 거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에 공영방송에 대한 시청료 거부 운동인데, 우리가 TV를 봤으면 시청료를 내는 게 맞잖아. 근데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방송이 좀 공정하게 보도를 하지 않고 상업적인 광고를 많이 내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방송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공영방송은 공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사익을 추구하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송을 내놓다 보니까 공정하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 나는 너희 같은 방송국에게 돈 안 낼래, 이게 된 거지. 그래서 시청료 거부 운동이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의 시민 불복종 운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2017년에 우리 감옥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시민 불복종 운동의 하나의 사례인데, 그러니까 잘못된 법, 정책,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것, 복종하지 않겠다, 따르지 않겠다라고 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모였죠. 전국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전국적으로. 사실 선생님도 저때 몇 번 촛불을 들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유롭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국가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힘을 좀 보탰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지. 만약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너무 수업을 안 듣고 까불고 막 선생님 속상하게 했어. 그래서 선생님 이런 걸 만들었어. 지킬 건지 안 지킬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영진법 제1조 1항. 교실에 쓰레기 버리는 자는 1년 동안 교실을 못 들어온다. 2항. 수업 중에 떠든 자는 1년 동안 말하지 못한다. 선생님 말하지 못하게 입에다가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겠지, 그지? 그 다음에 3항. 수업 중에 잠든 자는 영원히 잠재운다. 되게 무섭지 않냐? 죽이겠다는 거잖아, 그치? 자, 정의롭지 않잖아. 너의 기본권을 아주 그냥 송두리째 짓밟고 있는 법이지, 그치? 이런 거 지켜야 될까? 거부운동을 해야 되겠지. 그게 너희가 할 수 있는 불복종 운동이 되겠지.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시민 불복종의 정당한 조건 4가지, 목적의 정당성, 최후 수단성, 처벌의 감수, 비폭력성. 아주 중요한 거니까 선생님이 한 번 더 강조하고 갑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고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일주일 동안 집에서 건강하게 온라인 학습 잘 하시고, 다음 주에는 교실에서 우리 헌법이 기본권을 위해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과 좀 즐겁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안녕.